그러면 3단원에 자, 3단원의 이 일과 에너지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일구하는 것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에서 이것을 하는 일이라고 한답니다. 힘을 주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경우 과학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힘을 주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경우만 일이에요. 이동 안 하면 일 아닙니다. 따라서 과학에서 일은 힘 곱하기 무엇이다? 이동거리야.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 1입니다. 그래서 1, 워크는 힘 폴스 곱하기 이동거리 디스턴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의 단위는 J라고 쓰고 G이라고 읽어요.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N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 거리의 단위는 M이고 미터입니다. 미터. 단위 환산할 때 중요해요. 미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일은 무엇입니까? 1뉴턴 곱하기 1미터가 1줄의 일을 했습니다. 하는 그 공식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무엇에 대해서 배웁니까?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요.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은 이 물체가 이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돼. 그럼 이 높이에 있는 이 물체가 지구 중심에서 당겨요. 중력이 한 일이 바로 운동 에너지야. 그럼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 것은 높은 곳의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1로 전환돼요. 그럼 1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1이 되면서 1과 에너지는 서로 뭐 됩니까? 전환됩니다. 1은 무엇이 됩니까? 그럼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1이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보면 1과 에너지의 단위가 똑같아요. 1의 단위도 줄, 1의 단위도 줄, 에너지의 단위도 뭐다? 줄. 단위가 같습니다. 1과 에너지의 단위가 같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1이 됩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물체에 2를 해주면 자, 물체에 2를 해주면 누구는 증가한다? 에너지는 증가해요. 물체에 2를 해주면 누구는 증가한다? 에너지는 뭐한다? 에너지 증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체가 2를 하면 에너지는 뭐 합니까? 감소합니다. 에너지는 2를 한 만큼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여기에 수레가 이렇게 있어요. 수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레가 얼마의 에너지로 굴러가고 있는가 하면 200줄의 에너지로 운동하고 있어요. 2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 수레가 있어요. 이렇게 살리고 있는 수레에 내가 같은 방향으로 얼마의 일을 해줍니까? 100줄의 일을 해줘요. 100줄의. 그럼 이 수레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집니까? 자, 처음 아무것도 안 해줬을 때 수레가 2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수레의 운동 방향으로 100줄의 일을 해줬네요. 물체에 2를 해주면 수레의 에너지는 얼마로 증가합니까? 300줄로 증가해요. 300줄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돼요. 수레가 이렇게 있어요. 자, 수레가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수레가 열심히 굴러오는데 여기에 정지한 나무도막이 있어요. 정지한 나무도막. 자, 정지한 나무도막이 있어요. 그럼 수레가 굴러오다가 언젠가는 이 나무도막에 쿵 하고 충돌하면서 나무도막을 밀 거야. 그럼 수레가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수레가 굴러와서 정지한 나무도막을 얼마 밀어줬는가 하면 한 3m 밀어줬어. 3m 밀어주는데 얼마의 일을 했습니까? 100줄의 일을 했어. 자, 수레가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수레가 정지한 나무도막을 3m
3m 밀어주는데 100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수레의 에너지는 수레가 일을 했으니까 수레의 에너지는 얼마로 줄어든다? 수레는 100줄의 에너지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레의 에너지는 얼마로 줄어듭니까? 100줄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물체의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과 에너지의 전환관계 어려운 거 없이 정리되겠어요? 자, 요게 일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일이 됩니다 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하고 물리에서 배워야 되는 에너지의 종류. 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는 딱 두 개만 배워요.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가 하면 과학에서 일하고 똑같아.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이 중력에 대한 일이야. 그럼 보통 지표면을 기준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 그럼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이 이 높이에서 물체가 가지는 무슨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합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모든 물체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력이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이 바로 무슨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 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이 바로 오늘 배우는 무슨 에너지입니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딱 두 개 배웁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그럼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6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3단원, 6단원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연결되는 부분을 같이 나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여러분하고 보는 거 중력의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줄여서 위치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위치 에너지. 자, 그럼 위치 에너지는 그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잠정적인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에서 무엇을 가지고 온다? 에너지 E, 포텐셜 P.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EP라고 씁니다. 그죠?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숨은 뜻이 뭐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 물체를 들어 올린다. 즉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게 저번 시간에 배운 뭐하고 똑같다?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이 그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보통 지표면 또는 지면. 지면이 땅이에요, 땅. 보통 지표면 지면을 무엇을 한다? 기준으로. 기준. 보통 지표면 지면을 기준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뭐다? 위치 에너지. 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보통 지표면 지면을 기준으로 무슨 곳에 있는 물체? 높은 곳. 높은 곳의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거야. 보통 지표면 지면을 기준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인데 이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따라? 기준면. 기준으로 잡는 기준면.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뭐한다? 변한다. 이게 중요해요. 아하. 보통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인데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이 위치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 공식은 어떻습니까? 위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무엇입니까? 들어올린 높이예요. 9.8 곱하기 질량이 바로 뭐다? 물체의 무게야. 그래서 무게 곱하기 높이 했는 게 물체를 들어올리는 1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니까 공식으로 쓰면 위치 에너지 잠정적인 높이에서 가지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EP는 9.8 곱하기 질량이 뭐다? 매스야 매스. 그 다음에 높이가 뭐다? 하이.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 mH입니다.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뭘 쓴다? 줄을 써요. 그럼 질량의 단위는 뭘 쓴다? 킬로그램. 높이의 단위는 뭘 쓴다? 미터. 그래서 단위는 무엇입니까? 나와요. 단위는 줄은 킬로그램 곱하기 뭐가 돼요? 미터가 돼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입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높이의 단위는 미터. 아, 이동 거리의 단위도 미터, 높이의 단위도 뭐다? 미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9.8 곱하기 m이 뭐하고 똑같다? 뉴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게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에서는 능을 기준으로 봐요. 위치 에너지는 잘 보세요. 9.8은 중력 가속도 상수야. 상수 신경 안 써도 돼.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야. 그럼 보세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일정할 때 질량의 비례야. 첫 번째, 높이가 일정합니다. 높이가 일정할 때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질량에 뭐합니까? 비례해요. 질량에 비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누가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일정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뭐예요? 비례해요.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도 뭐 하겠어요? 비례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무엇에도 높이에도 뭐 한다? 비례합니다. 자, 정말 그래요? 하는 걸 이제 나타낼게요. 설명할게요. 위치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해요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봅니까? 하고 물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져서 말뚝을 박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말뚝을 갖잖아. 말뚝을 이렇게 갖잖아요. 그럼 말뚝까지 표면의 마찰력이 일정하다고 할 때 여기에서 높이가 똑같은데 질량이 1kg인 쇠구슬하고 질량이 10kg인 쇠구슬을 갖잖아. 얼마의 높이에? 2m 높이.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물어봐요. 질량이 1kg인 아이가 2m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말뚝을 박는 깊이하고 질량이 10kg인 아이가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말뚝을 박는 깊이하고 누가 더 깊겠니? 당연히 질량이 큰 놈이 더 많이 박아주겠죠. 그쵸?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질량이 1kg인 아이가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말뚝을 얼마 박았는가 하면 1cm 박았대. 1cm. 근데 질량이 10kg인 아이가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말뚝을 얼마 박더라? 10cm 박습니다. 질량이 10배 커지니까 한 일도 10배 커집니다. 따라서 높이가 일정할 때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합니까?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량이 일정할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하고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 보세요. 말뚝 똑같이 있어요. 말뚝은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질량이 1kg인 아이를 몇 미터 높이? 1m 높이. 그리고 질량이 1kg인 아이를 몇 미터 높이? 이번에는 2m 높이에서 떨어뜨려. 자, 질량이 똑같아요. 질량은 똑같은데 높이가 높을수록 떨어지는 에너지, 중력이 한 일은 더 클 거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니까 1kg이 1m 높이에서 떨어질 때 얼마 막아줬습니까? 0.5cm 막아줬어. 자, 그럼 2m 높이에서 떨어질 때 얼마 막아줬다? 1cm 막아주더라는 거야. 그러면 1cm, 1cm 그대로 써먹어요. 질량이 똑같을 때 높이가 2배 크니까 나무도막이 박힌 깊이도 2배 큽니다. 즉, 한 일인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합니까?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질량이 1kg인 아이가 얼마의 높이에 있다? 1m 높이에 있는 1번. 자, 그 다음 2m 높이의 질량이 5kg인 아이가 있는 2번. 그 다음에 1m 높이에 질량이 3kg인 물체가 있는 3번. 그 다음 2m 높이에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는 4번. 그 다음 1m 높이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놓여 있는 경우 5번.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보기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누구입니까? 그럼 위치 에너지는 9.8 안 곱해도 돼. 그냥 질량 곱하기 높이의 비례예요. 1, 1은 1, 2, 5, 10, 3, 1은 3, 2, 1은 2, 5, 1은 2. 그러면 가장 큰 건 누구다? 2번. 질량과 높이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는 큽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는 는을 기준으로 상수 9.8은 페어,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고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뭐로 나온다?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프 찾아요. 자, 그런가요? 포텐셜 에너지 EP는 질량 M에, 포텐셜 에너지 EP는 높이 H에, 포텐셜 에너지 EP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전부 다 뭐한다? 비례합니다. 끝. 됐죠? 비례합니다. 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이 또는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돼요. 그러면 말뚝이 박힌 깊이는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겠죠. 즉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이라고 뭐한다? 비례한다. 그럼 말뚝을 박는 일은 질량에 비례하고 말뚝을 박는 일은 높이에 비례하고 말뚝을 박는 일은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해주시면 돼요?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문제를 바로 풀어갑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 펴주신가 하면 119쪽 펴주세요. 자, 119쪽 펴셔서 8번 문제하고 11번 문제하고 한번 해보세요. 119쪽에 8번하고 11번. 8번하고 11번.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한다는 게 8번 문제야. 11번 문제.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하고 질량 곱하기 높이는 뭐 한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물체를 뭐 했을 때, 떨어뜨렸을 때 말뚝을 박는 거에 비례한다는 거. 뭐 1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즉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걸 물어보는 게 11번입니다. 오, 완전 잘했는데? 완전 잘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요거 한번 해봐요. 질량이 비례하죠. 맞죠? 높이는 같지. 그럼 질량이 몇 배 증가했어? 네. 그러면 말뚝이 박힌 깊이는 몇 배 증가했어? 몇 배 증가했어? 네. 네. 그럼 답 바로 나오죠. 알겠어요? 비례입니다. 비례. 자, 그럼 전부 다 잘해주셨어요. 8번 보시면 8번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림과 같이 매달려 있는 물체에서 누구를 묻는다?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는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가, 나, 마. 자, 가나, 가라마에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해도 되는데 9.8
9,800 상수 똑같아. 그러니까 뭐 한다? 질량 곱하기 높이로 비교하면 돼요. 그럼 가는 질량 곱하기 높이니까 2kg 곱하기 6이니까 12. 그 다음 나는요 6, 4, 24. 다는요 4, 3, 12. 나는요 3, 4, 3, 5, 15. 그 다음 마는 4, 2, 8.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하는데 질량 곱하기 높이가 가장 큰 게 9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질량이 5kg 추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10cm 박혔대요. 질량이 5kg 추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을 박는 일로 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얼마 박아주는가 하면 10cm 박혔대요. 그런데 같은 높이에서 자, 이 5kg이 떨어졌는 아이의 같은 높이. 그럼 뭐가 일정하다? 높이가 일정해. 그럼 높이가 일정하면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필요합니다. 질량이 20kg이라면 요놈의 말뚝은 몇 cm 박힐까요? 비례야. 그럼 질량이 몇 배 증가할까? 4배. 그럼 말뚝이 박힌 깊이도 몇 배 증가한다? 4배. 위치 에너지가 비례하는 거하고 똑같이 40cm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뭐합니까? 문제가 끝나요. 문제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추를 낙하하는 거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럼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 나와 있고 기준면에 따라 위치가 변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층 집이 많이 나와요. 가장 노멀하게 나오는 게 2층 집이에요. 자, 여기가 지표면이야. 여기 땅이야. 지표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1층 베란다까지 보통 높이가 얼마 나오는가? 요 높이가 3m 정도 된다고 나와. 그 다음 베란다에서 뭐까지? 옥상까지 보통 몇 미터 나오는가 하면 2m 나와요. 2m. 그러면서 옥상에 질량이 얼마의 물체가 있습니까? 2kg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질량이 2kg 물체는 옥상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내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옥상에 있는 물체, 옥상 물체 2kg의 위치 에너지 몇 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다음 두 번째 베란다를 기준으로 옥상에 있는 질량 2kg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옥상을 기준으로 옥상에 있는 물체의 2kg인 아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옥상의 질량 2kg 물체는 가만히 있어. 이 물체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전부 다 옥상에 그대로 있는데 누가 달라진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베란다를 기준으로, 옥상을 기준으로 누가 변한다? 기준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이제 지표면에서 옥상까지 몇 미터가 돼요? 5미터가 돼요. 5미터. 자, 그럼 지표면을 기준으로 옥상의 물체는요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5m예요. 5m.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야. 그래서 98줄이 돼. 그럼 이제 베란다를 기준으로 물어봐. 9.8 곱하기 질량 2까지는 똑같아. 근데 베란다에서 옥상까지는 2m야. 2m. 그럼 4죠? 4, 8에 32, 4, 9, 36이니까 39.2야. 39.2줄이야. 자, 그 다음 이제 옥상을 기준으로. 그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옥상에 놓여있으니까 옥상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는 0이야. 그래서 얘는 몇 줄이다? 빵줄. 아, 옥상의 물체 2kg이 그대로 있지만 기준면이 지표면이냐 베란다냐 옥상이냐에 따라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의 값은 뭐합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는 뭐한다? 변한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응용 들어갑니다. 응용 들어가요. 무엇이 나오는가? 10m 높이야. 자, 10m 상공에 질량이 2kg 물체가 있어. 10m 상공에 질량이 2kg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뭐합니까?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져요. 자, 10m 상공에 질량이 2kg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정지에 있다가 내가 놓으면 뭐 하겠어요? 자유낙하 운동 하겠죠. 자유낙하 운동해요. 정지에 있다가 손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다 알아요.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럼 정지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묻기. 이게 바로 뭐다? 중력이 합니다. 중력이 합니다. 즉 지구 중심에서 높은 곳의 물체를 당깁니다. 중력이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져요. 이게 바로 뭐다? 운동 에너지. 아하, 그럼 운동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뭐다? 운동 에너지야. 아,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야.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몇 미터 높이를 지나는가? 딱 5미터 높이. 5m 지점을 지날 때, 즉 A점. A점을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 몇 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얼라리요? A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요? 그럼 뭐라고 했어? 중력이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A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우리 아직 운동 에너지 공식 안 배웠어? 그럼 A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이에요. 중력이 한 일. 그럼 중력이 한 일도 위치 에너지와 똑같아. 2.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낙하 높이. 낙하 높이 해주면 돼. 아, 아까 쟤는 뭐예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라면 얘는 중력이 한 일이니까 낙하 높이가 들어가면 돼. 아, 9.8 mh에서 낙하 높이니까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5m 낙하했으니까 A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98줄입니다. 아, 운동 에너지 공식 몰라도 중력이 한 일을 통해서 에너지하고 같다고 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됐죠? 그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중력이 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스탠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 풀어보라고 할 거니까 얘만 듣고 이해해요. 스탠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스탠드에 집게가 이렇게 있어요. 집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집게에다 누구를 설치한다? 나무도막을 이렇게 설치해요. 나무도막. 자, 그럼 집게가 나무도막을 잡고 있으니까 이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의 마찰력은 일정해. 마찰력은 일정한데 내가 이 나무도막에서 누구를 떨어뜨린가 하면 1m 높이에서 1kg의 쇠구슬을 떨어뜨릴 때 1m 높이에서 2kg의 쇠구슬을 떨어뜨릴 때 1kg, 2kg 이렇게 떨어뜨릴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1kg인 아이를 2m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는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거야. 자, 그러면 나무도막의 한 일은 바로 무엇하고 똑같아요?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그럼 나무도막의 한 일은 나무도막하고 집게가 잡고 있는 뭐? 마찰력 곱하기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예요. 마찰력 곱하기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하고 똑같다? 낙하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뭐예요? 마찰력의 크기는 집게가 나무도막을 잡고 있으니까 이 마찰력의 크기는 일정해요. 마찰력의 크기는 일정해요.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이동거리가 커질 것이고 높이가 높을수록 이동거리가 높을 것이고 질량 곱하기 높이가 높을수록 이동거리가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거리, 즉 나무도막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습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됩니다. 하는 걸로 나와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나무도막과 마찰력 사이의 관계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9쪽에 12번. 아까 11번까지 풀어봤죠? 119쪽에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뭐하고 똑같다?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집게가 나무도막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무도막의 마찰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마찰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과 이동거리가 비례이고 높이와 이동거리가 비례이고 질량 곱하기 높이가 이동거리의 비례이면서 즉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의 한 일과 뭐하다? 같다는 개념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금방 이해했네요. 잘하셨습니다. 역시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의 기본 문제를 풀러 갑니다. 앞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세 사람 다 잘하셨습니다. 115쪽에 와서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 6번하고 7번 풀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115쪽 확인해 볼게요. 채점해봐요. 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즉 물체를 들어 올림이라고 똑같습니다. 얼마의 높이에 있습니까? 3m 높이에. 질량이 얼마의 나이가 있습니까? 4kg인 아이가 있대. 그럼 이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무엇이다? 위치 에너지야. 그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네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럼 9.8 곱하기 4, 3, 12, 12 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하고 보면 117.6줄이 나와줍니다. 산수 해주시는 거는 수학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계산 잘할 거예요. 요까지 식 세우는 것까지가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다음 추를 떨어뜨렸더니 나무 도막이 밀려났어. 그럼 추의 위치 에너지는 나무 도막을 미는 일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거 맞아. 그 다음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질량에 의해서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맞아. 그 다음 세 번째,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증가하면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증가하면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도 몇 배 증가해야 돼요? 2배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문제 나왔을 때 풀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위치 에너지 옆에서 무엇을 본다? 중력이 한 일인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옆에서 바로 보세요. 두 번째가 중력이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 즉,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당겨. 그럼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중력이 한 일이 무슨 에너지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된다.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나타납니다. EK.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야. 움직이는 물체 또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또는 운동하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야. 지닌 에너지. 이것을 운동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운동장을 굴러가는 축구공, 운동 에너지. 볼링공이 굴러가서 볼링핀을 썰어뜰 때 굴러가는 볼링공. 그 다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요트. 그럼 움직이는 아이, 즉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위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장에 박혀있는 돌이라든지
굴러가다가 멈춘 축구공은 운동 에너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무엇입니까? 운동 에너지는 상수가 주어져요. 상수가 주어질 때 그 상수가 얼마인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움직이는 거야. 물체의 움직임은 바로 빠르기니까 뭐다? 속력의 무엇입니까? 물어요. 제곱. 요게 중요해요. 속력의 제곱.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상수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9.8이라는 중력 가속도 상수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력 벨로시티의 제곱이에요. 속력이 벨로시티의 제곱입니다. 그럼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줄이야. 줄이고 질량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킬로그램이야. 그리고 속력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미터 퍼 세크를 통일하면 돼요. 미터 퍼 세크의 무엇이에요? 제곱이에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야. 아하,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죠. 속력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속력의 제곱이 나와주는 거고 질량의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 아하,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위치 에너지도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운동 에너지도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환산 중요합니다. 그리고 1과 높이의 단위는 미터.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속력은 킬로미터 퍼 아워나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오면 전부 다 뭐로 바꿔라?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무엇입니까? 속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합니까? 암기. 자, 그럼 공식 3개 암기해야 돼요. 과학에서 1은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이고 위치 에너지는 9.8 mh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절대로 문제 못 풀어요. 공식 뭐 하셔야 된다? 반드시 암기.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아까하고 똑같아. 운동 에너지는 상수는 신경 안 써도 돼. 속력이 일정해. 그럼 질량이 비례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실험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설명만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출발선이 있어. 출발선이 있는데 내가 수레를 이렇게 갖다 놔. 출발선에 수레 3개를 이렇게 갖다 놔요. 수레 3개를 갖다 놓는데 얘는 수레의 질량이 얼마인가 하면 2kg. 얘는 수레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2kg 위에 추를 하나 올렸어. 추를 하나 올려서 4kg을 만들었어. 얘는 수레 위에 무엇을 올립니까? 추를 올려가지고 몇 킬로그램을 만들었다? 6kg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수레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 추를 올려서 질량을 2kg, 4kg, 6kg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습니까? 책 사이에 자를 이렇게 끼워놔요. 뭐 사이에? 책 사이에. 책 사이에 똑같은 책 사이에 자를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똑같은 책 사이에 자를 이렇게 끼워놔요. 똑같은 책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무엇이 일정하다? 마찰력이 일정하게끔 똑같은 책 사이에다 끼워 넣고 그 다음 내가 뭐 한다? 여기 뒤에서 똑같은 속력 1m/s 똑같은 속력 1m/s 똑같은 속력 1m/s로 수레를 밀어요. 자, 2kg, 4kg, 6kg의 수레가 정지해 있는 기준선에 딱 정지해 있는데 뒤에서 내가 똑같이 3개를 1m/s로 밀어. 그럼 얘가 1m/s의 속력으로 굴러가겠죠? 1m/s, 1m/s, 1m/s 속력으로 굴러가서 정지해 있는 책에 부딪혀. 쿵 하고 부딪히면 자가 이동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봤더니 얘는 얼마 이동했습니까? 하고 봤더니 10cm. 쿵 하고 부딪혀서. 그 다음 얘는 쿵 하고 부딪혀서 얼마 이동했습니까? 봤더니 20cm 이동했어. 얘는 쿵 하고 부딪혔어. 얼마 이동했습니까? 하고 봤더니 30cm 이동했어. 결과.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 결과를 얻습니다. 무엇이 일정할 때? 속력이 일정할 때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이동거리도 2배, 3배로 증가해요. 즉 마찰력에 대한 일도 2배, 3배 증가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일정할 때 무엇의 질량에 뭐합니까? 비례합니다 하는 그래프가 나와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실험은 여기 기준선이야. 전부 다 기준선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질량이 2kg의 수가 있어. 그럼 여기도 질량이 얼마인 수래? 2kg. 여기도 질량이 얼마인 수래? 2kg. 자, 질량이 똑같은 수의 3개를 가져다 놔. 3개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은 조건이야. 똑같은 책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습니까? 자를 이렇게 끼워 넣어요. 자를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끼워놔요. 끼워 놓고 수레를 움직이는데 얘는 1m/s 밀어주고 얘는 얼마를 밀어주는가 하면 3m/s 밀어줘. 그리고 얘는 9m/s 밀어줘. 자, 이렇게 밀어줘. 밀어줬더니 수레가 달려옵니다. 1m/s로 달려오고요. 3m/s로 달려오고요. 6m/s로 달려와요.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이 달라요. 그래서 1m/s로 달려와서 쿵 하고 부딪히니까 이 자가 10cm 밀려나와요. 그럼 3m/s로 굴러옵니다. 3m/s로 굴러왔을 때 이 자는 얼마나 이동합니까? 하고 봤더니 90cm 이동해요. 자, 그 다음 9m/s로 옵니다. 9m/s로 왔을 때 이 자의 속력은 얼마나 이동합니까? 810cm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뭐합니까? 속력에 무엇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아니지, 여기 36, 9의 제곱은 얼마야? 9, 9, 81 맞죠? 산수가 갑자기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속력이 3배 증가하는데 이동거리는 3의 제곱. 속력이 9배 증가하는데 이동거리는 속력의 제곱으로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승용차 제동거리야. 그래서 승용차가 뭐합니까? 하고 보면 30km/h로 달려. 30km/h로 달리는 승용차가 이렇게 있어. 그다음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튀어나와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얼마 미끄러지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m 미끄러져서 멈춰요. 그럼 아이는 무사히 뭐 할 수 있어?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앞에서 60km/h로 달려요. 자, 똑같은 위치에서 초등학생을 봤어요. 그러면 속력이 몇 배 빨라졌어요? 2배. 2배 빨라졌는데 제동거리는 얼마입니까? 속력이 2배 증가했는데 멈추는 데 필요한 제동거리는 항상 속력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쭉 해서 얼마 미끄러져요? 4m. 그럼 아이가 뭐 하겠어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존의 제한 속도가 30km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미쳤어요. 막 음악 쿵쿵 틀어놓고 120km/h로 달렸어요. 그러면 속력이 몇 배 증가했어요? 4배죠. 그럼 제동거리는 16이야. 그럼 32m. 그럼 N은 어떻게 돼요? 한참 가서 날아가고 떨어져요. 그럼 거의 뭐합니까? 사망이 이러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꼴랑 2배 증가해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멈추는 제동거리는 4배 증가해요. 그럼 속력이 4배 증가하면 제동거리는 16배 증가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제동거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멈추는 거리야. 그게 바로 제동거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야. 운동 에너지는 항상 알아두세요. 속력의 제곱에 무엇의 제곱? 속력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해요. 속력의 제곱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X축.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실수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랑 뭐합니까? 속력의 제곱의 직선 비례라면 운동 에너지는 X축을 실수로 무엇을 나타냈다? 속력을 나타냈어요. 속력에는 그럼 뭐합니까? 속력에는 곡선비례예요. 속력에는 곡선비례.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프 찾으라고 쭉쭉쭉 나오는 거에서 예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세 개는 똑같아요. 얘하고 질량에 비례, 높이에 비례,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무엇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속력에는 곡선 비례입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군요.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스탠다드 문제. 그럼 여러분이 암산 한번 해봐요. 질량이 4kg인 수레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하고 물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와요. 질량이 4kg인 수레가 2m/s로 움직이다가 정지한 나무도막. 자, 정지한 나무도막을 얼마 밀어줬다? 2m 밀어줬대요. 2m 밀어줬대요. 자, 질량이 4kg인 수레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정지한 나무도막을 2m 밀어줬대요. 이때 나무도막의 한 밀은 몇 줄이고요? 나무도막에 작용한 힘. 이게 바로 뭐예요?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나무도막에 작용한 힘이 마찰력이에요. 얘는 몇 뉴턴입니까? 이렇게 물어. 아하,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구나. 왜? 이 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암산하면 첫 번째 거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그대로 공식에 맞춰서 써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럼 4, 2, 8줄이 답이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수레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정지한 나무도막에 한 이랑 같다. 그럼 한 이를 물었어. 한 이를 물었는데 결국은 뭐 구하라는 거야? 운동 에너지 구하라는 거야. 한 일은 운동 에너지와 같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8줄이야. 8줄. 자, 그럼 나무도막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는요? 8줄은 F 곱하기 2m야. 따라서 F는 몇 뉴턴이다? 4뉴턴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됐죠? 그럼 문제 풀어내실 수 있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요제 115쪽에 있는 I 8번, 9번, 10번 한번 해보세요. 은영아 추워? 추워? 추우면 얘기해요. 언제든지 틀어드려요. 어렵지 않지, 지영아? 근데 어제 여기 도원이 어려워. 9번이? 10뉴턴이라는 게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는 거. 1과 에너지는 전환되는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갖고 와서 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적어놨어. 왜 적어놨습니까? 저게 필요하니까 적어놨어. 1. 항상 필요해요. 에너지에서도 뭡니까? 1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해준 1이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돼. 거꾸로 봐. 운동 에너지가 1을 하면 반대로 1이 운동 에너지가 돼. 1. 한 일이 운동 에너지.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그럼 궁금증이 해결됐어? 네. 자, 그럼 이제 8번부터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게요. 본인이 풀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질량이 10kg인 물체가 5m/s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요? 자, 그러면 외우기 위해서 하나 적어요.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한 번씩 써주세요. 쓰면서 해주시면 외워져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손으로 쓰는 거하고 다르니까 한 번씩 써줘요. 부탁드릴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인가 하면 10kg이에요. 10kg 곱하기 속력이 얼마인가 하면 5m/s. 그럼 5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 약분하면 뭐 나오죠?
25야. 5, 25하고 5하고 빼주면 얼마 나와요? 125이 나가죠. 그래서 요까지 식 세우는 것까지가 과학이고 약분하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수학이니까 저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 10N의 힘을 자랑해야 돼. 자, 그럼 여기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는 물체에 내가 얼마의 힘을 줬다? 16톤의 힘을 줘서 얼마를 이동시켰습니까? 2m를 밀어줬어. 2m를 밀어줬더니 이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V에서요. 정지해 있는 물체에 내가 16톤의 힘을 줘서 2m 밀어줬더니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네요. 그럼 문제의 뜻은 뭐야? 내가 정지한 나무도막에 한 일이 이 나무도막에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게 나온 거야. 1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을 반드시 알아야 돼. 1은 뉴턴 곱하기 미터야. 뉴턴은 반드시 뭐다? 내가 준 힘 10뉴턴 곱하기 내가 한 1, 2m. 즉 운동 에너지는 20J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쌤, 저 이거 눈식을 찾아봐도 질량도 없고 성격도 없는데 이 문제 잘못해. 아니요. 네가 1과 에너지가 전환되는 걸 알고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 높이에 0.1kg의 공이 자유낙하할 때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거죠.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야. 그럼 여기에서 몇 미터 높이입니까? 10m 높이에서 질량이 0.1kg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다?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이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아하, 운동 에너지를 물었는데 뉴턴 곱하기 미터로 구할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를 물었는데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9.8줄이 답이겠죠? 9.8줄이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116쪽 한번 봐요. 아까 설명해 준 거야. 116쪽 탐구 보시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수레의 질량과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의 관계. 그럼 결과를 한번 봐요. 질량이 0.5일 때 4cm 이동하면 1일 때 8cm 이동하고 1.5일 때 12 이동해. 즉 질량이 2배 증가하면 이동거리도 2배 증가하고 질량이 3배 증가하면 이동거리도 3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하는 게 첫 번째 실험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실험 2 보세요. 속력이 0.01일 때 나무도막이 4cm 이동했대. 그런데 속력이 0.04가 됐어. 4배 증가하니까 나무도막이 16배 이동했대. 그 다음에 속력이 몇 배 증가했어요? 9배 증가하니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의 무엇에 나무도막은 비례합니까? 이동거리 제곱. 그래서 속력의 제곱이 4배 증가하면 이동거리도 4배. 속력의 제곱이 9배 증가하면 이동거리도 9배. 따라서 이동거리는 무엇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리 보세요. 수레의 무슨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되므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즉, 나무도막을 미는 일은 수레의 운동 에너지, 일과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거. 자, 그 다음 2번. 수레의 속력이 일정할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는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확인 문제 1번.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해요. O. 그리고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해요. O.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속력의 제곱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X. 그리고 수레가 가진 운동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미는 1로 전환됐죠? O.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수레 A와 B. 그럼 A와 B는 질량이 같아요.
그리고 나무막대로 속력이 갖도록 밀어서 나무도막과 충돌시킨 후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를 비교해요. 그러면 질량도 같고 속력도 같으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뭐 하겠어요? 같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림을 봅니다. 그림을 보면서 나란히 놓고 충돌시키는 후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인데 A하고 B 중에서 차이점이 있어. 수레의 질량은 같지만 B에 추가 하나 더 올라가 있네? 그럼 B가 질량이 더 크겠죠? 그럼 속력은 똑같은데 질량이 더 큰 B의 나무도막이 더 멀리 밀려나겠죠. 그림을 잘 보시면 A하고 B의 질량이 뭐예요? 달라요. 수레의 질량은 같지만 추가 하나 더 있어요. B가. 그래서 더 멀리 밀어내는 아이는 B. 속력이 같고 질량이 다른 B가 A보다 질량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력이 같고 질량이 큰 B가 더 많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이 바로 뭐다? 운동에너지. 국어적 표현. 요거 잘 해요. 중력에 대한 일은 위치에너지. 중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면서 중력이 한 일도 무엇의 공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위치에너지 공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 이해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O 높이에서 A를 통과할 때 A점의 속력 측정기가 그 밑에 모래가 넣은 컵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서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평균 속력이 얼마 나옵니까? 3.13m/s가 나온대요. 평균 속력이. 그럼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무엇이 작용해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겠어요?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힘. 두 글자 뭐야? 중력. 그럼 중력이 작용하니까 매 초마다 얼마씩 증가하겠어? 9.8m/s씩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 하겠죠? 자,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물체에 무슨 에너지가 되는데요?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라고 해주면 돼요. 확인 문제 1번.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은 쇠구슬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O.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은 쇠구슬의 낙하거리에 비례합니다. O. 질량이 2배로 증가하면 쇠구슬의 운동에너지도 2배가 되겠죠. 그 다음 거리가 2배가 됐을 때 속력이 4배가 될 일은 없어요. 속력이 2배가 됐을 때 거리가 4배가 되는 건 맞아요. 바뀌어야 돼요. 4번은 X.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서 실험을 하면 A점에서의 쇠구슬의 속력도 뭐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커집니다. 속력은 일정해요. 왜? 매 초마다 9.8m/s씩 증가하니까.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봐요. 질량이 2kg 추가 50cm 높이만큼 낙하할 때 중력이 추해한 일은 그럼 이제 단위 환산하라는 거예요. 단위 환산. 뭐합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의 단위가 뭐다? 미터다 하는 건 네가 단위를 알고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9.8 곱하기 2 곱하기 0.5m 50cm를 단위 환산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단위 환산 0.5m를 단위 환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9.8 곱하기 2 곱하기 0.5m라고 적어요. 답은 9.8줄입니다.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면 속력은요? 2배가 되겠죠. 왜요? 속력의 제곱이 낙하 높이에 비례하니까. 속력의 제곱. 그래서 높이가 4배면 속력은 2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력은 2배. 자, 그럼 두 번째 숙제는요. 119쪽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하고 보면 단원평가 끝까지가 숙제가 됩니다. 126쪽까지가 숙제가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교재를 2개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쉬는 시간 드리고요. 두 번째 거 들어갈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나와요. 역학적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조건이 있어. 반드시 자유낙하 운동이 진공 중에서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도 무엇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공기 전환이 뭐하면? 없다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조건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그래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이 조건이에요. 없다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뭐예요? 일정하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아하, 조건이 붙는구나. 3단원의 1에서 나온 자유낙하 운동도 공기 저항이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도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해요. 이게 바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무엇입니까? 합이야. 합으로 그 값은 뭐하다? 일정하다. 이게 다야.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에서 중요한 멘트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풀기 위해서 3단원이 다 필요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1이 필요해요. 1. 자, 과학에서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1. 워크는 폴스 곱하기 디스턴스이고, 즉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다. 이거 첫 번째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거. 그 다음 두 번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누가 필요하다? 위치 에너지. 중력에 대한 일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치 에너지가 필요해요.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우리는 뭐라고 둡니까? 하고 보면 포텐셜 에너지라 해서 EP라고 둔다 했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 EP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운동 에너지. 움직이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EK, 키네틱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뭐예요? 속력, 벨로시티의 제곱입니다. 이 세 개의 공식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암기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공식이 뭐 되어 있어야 된다? 암기. 세 개가 암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일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1과 에너지는 뭐 합니까? 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도 서로 뭐 됩니까? 전환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 요렇게 알아주는 게 역학적 에너지에서 다야. 자,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 들어가면 얘가 나와요. 첫 번째 얘 나와. 10m 상공에서 새가 하나 이렇게 날고 있어요. 새가 이렇게 날고 있습니다. 새가 날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몸무게가 얼마인가 하면 2kg. 질량이 2kg인 새가 10m 상공에서 10m 상공에서 질량이 2kg인 새가 얼마의 속력? 5m/s의 속력으로 뭐하고 있어요? 날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요. 이 새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가장 기본이야. 역학적 에너지의 가장 기본에 충실한 거야. 10m 상공에서 질량이 2kg 나가는 새가 5m/s의 속력으로 날고 있을 때 이 새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단 공기 저항은 뭐하다? 없다?
손실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기저항이 없대. 그럼 새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하고 물어요. 아, 새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뭐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래. 그럼 새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공식 알아야 돼. 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는 건 아는데 공식을 모르면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이제 연습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벨로시티 속력의 제곱입니다. 한 번씩 써요. 그럼 이제 9.8 곱하기 질량이 2kg인 아이가 10m 상공에서 날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kg인 아이가 5m/s의 속력으로 날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따라서 얘는요 98 곱하기 2가 196 더하기 얘는 사라지고요 25예요. 그럼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221J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야. 됐지? 자, 그러면 요즘은 새로 안 나오고 드론으로 나와요. 자, 내가 20m 높이에 질량이 10kg 나가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이 드론이 7m/s의 속력으로 날고 있어요. 드론의 역학적 에너지는 답! 공기저항은 무시합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드론의 뭐가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기본이야. 그럼 이 기본은 여러분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요. 칠판 보세요. 요거 이해해야 돼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갑니다. 높은 곳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유낙하요. 공기저항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유낙하입니다. 아래로 떨어져요. 자, 뭐한 물체가 높은 곳에 정지. 높은 곳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뭐 합니까? 손을 놓아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 뭐예요?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뭐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뭐하는 운동이다?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3단원에 1에서 배운 거예요. 3단원과 6단원 계속 연결돼요. 자, 그럼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10m라고 할게요. 10m 높이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얼마인 아이가 정지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m 높이에 질량이 2kg인 아이가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습니다. 이 정지해 있는 물체를 내가 뭐해요? 아래로 떨어뜨려요. 그럼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언젠가는 지면에 뭐 하겠어요? 도달하겠죠. 도달 지면입니다. 자, 그럼 높은 곳에 정지한 질량이 2kg인 물체에 무엇을 묻습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요. 자, 2kg인 물체가 10m 높이에 정지해 있을 때 무엇을 구해라?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라.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배웠어. 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뭐다? 합이래. 합이 높은 값은 일정하대. 항상 일정하대. 자, 그런데 높은 곳에 정지해 있어. 그럼 여기에서 힌트. 정지. 정지해 있다는 건 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0이야. 아, 따라서 10m 높이의 질량이 2kg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같고 그 값은 일정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물체가 떨어져요. 바닥에 도달하면 속력이 0이야. 그래서 약속을 했어. 모든 학자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지면에 도달 직전에 약속을 합니다. 높이가 0이야. 높이가 0이고 지면에 도달하기 0.00 몇 초 전에 속력이 뭐다? 최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놓아서 지면에 도달을 해. 빵! 하고 도달하면 속력이 0이야. 그래서 없어. 그래서 지면에 도달 직전 높이를 0이라고 두고 지면에 도달 직전에 지면에 닿기 직전 지면에 도달 직전에 무엇을 묻는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이 뭐하다? 일정해요. 일정해요. 그런데 지면에 도달 직접 문제를 풀기 위해서 높이를 0이라고 두자고 했어. 그럼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된다? 0이 돼. 따라서 지면에 도달 직전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같다? 속력이 최대인 운동 에너지하고 그 값은 일정해. 그럼 이제 문장을 써볼게요. 잘 봐요. 높은 곳에 정지했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높은 곳에 정지했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고 그 값이 일정해. 바닥에 도달 직전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이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고 그 값이 일정해.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를 빼면 높은 곳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뭐와 같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운동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왜요? 이 값이 일정합니다. 이 값이 뭐하니까? 일정합니다. 이 값이 일정합니다. 같으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정지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로 100% 뭐 된다? 전환된다.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학교 선생님, 착한 선생님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면에 도달 순간 무엇을 묻는가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또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지면에 도달 순간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 순간 무엇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속력은 얼마니? 자, 세 번째. 지면에 도달 순간 속력은 몇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물어봐. 얼라리요? 배운 거는 딸랑 하나밖에 없어. 뭐? 높은 곳에 정지해 있던 물체는 높은 곳에 정지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물으면 운동 에너지가 0이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같대. 지면에 도달 직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높이가 0이래. 속력이 최대래. 따라서 지면에 도달 직전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가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같대. 그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 도달 직전 운동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여기에서 뭐 봤다?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구하려고 봤더니 2분의 1 mv 제곱이야. 눈 씻고 찾아봐도 속력이 없어. 아,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같다? 위치 에너지하고 같다.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196줄이 무엇입니까? 역학적 에너지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196줄. 그럼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196줄이야. 자, 그럼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요? 속력은 물었네? 그럼 어떻게 구해줘? 아, 10m 높이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지면에 도달 순간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뭐하다? 같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제 가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항상 떨어져요. 왜요? 3학년 때는 루트 안 나옵니다. 과학에서 식을 세웠는데 내가 속력이나 높이가 계산이 안 떨어져. 소수점에서 딱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집니다. 식을 잘못 세웠어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사라져요. 자, V의 제곱은요. 얼마입니까? 196이에요. 따라서 속력 V는 무엇의 제곱이다? 14m/s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봐요. 됐죠? 그래서 속력은 얼마다? 14m/s입니다. 됐죠? 그러면 반대로 낙하할 때 이렇게 됐어. 그럼 물체를 던져 올려. 자, 그럼 이제 얘를 또 들어줄게요. 봐요. 얘를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실전 문제로 갈 테니까 내가 질량이 M인 물체를 그럼 질량이 2kg인 물체를 던져 올려요. 얼마의 속력으로 던져 올립니까? 하고 나와요.
14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립니다. 그럼 이 물체가 위로 던져 올려요. 그럼 던져 올리는 순간, 던져 올리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은 항상 뭐하다? 일정해요. 일정. 그럼 던져 올리는 순간 뭐해요? 출발하고 있으니까 위치는 필요 없어요. 없어요. 던져 올리는 순간은 높이가 없는 거예요. 던져 올리려고 막 준비해서 던져 올리려고 준비하는 이 순간에는 높이가 없습니다. 자, 던져 올리는 순간의 높이는 0이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야. 그럼 이제 우리 알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요.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겠죠. 왜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점 뭐하겠어요? 감소해요. 그러다가 속력이 뭐합니까?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얘가 올라가다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다시 얘가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합니다. 지구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묻습니까? 얘가 높이 올라가서 무슨 높이에 도달했어요? 최고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속력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무엇을 묻는다? 역학적 에너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봐요.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력이 뭐가 된다? 0이 돼. 그럼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되면 물체를 던져 올릴 때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최고 높이의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위치 에너지하고 같아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이때 올라간 최고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는 던져 올릴 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최고 높이에서의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위치 에너지하고 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14의 제곱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가요. 이거 사라지고요. 요거 곱하면 19.6이죠. 이거 제곱하면 196이에요. 19.6이에요. 높이 H. 따라서 H는 16이에요. 그럼 왔다 갔다 장난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장난. 됐죠? 왔다 갔다 장난. 됐습니까?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때, 높은 곳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는 뭐 구해주면 돼요? 정지해 있는 곳에 위치 에너지 구해주면 돼요. 그럼 던져 올리는 순간 최고 높이를 구하거나 최고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던져 올리는 순간 무슨 에너지 구해주면 된다? 운동 에너지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해됐죠? 그럼 가요.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자,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높이가 감소하는 만큼 속력이 뭐 해집니까? 증가해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쵸? 맞죠?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맞지? 100%? 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연직 상방운동,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는 걸 연직 상방운동이라고 해요.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 이렇다면 물체를 던져 올린 경우, 물체를 연직 상방으로 운동시켜요. 연직 상방 운동. 위로 던져 올리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속력이 감소해요. 속력이 감소하니까 높이가 뭐예요? 증가해요. 따라서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요?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럼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하고 본격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에서 해야 되는 거. 기본은 이제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서 물리는 단계별로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뭐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봐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물어봐. 우리 이제 기본은 다 배웠어. 기본은 다 했어?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응용 들어가요. 이렇게. 10m 높이의 물체가 있어. 10m 높이의 질량이 1kg의 물체가 있어요. 자, 질량이 1kg 물체가 10m 높이에 뭐에 있다?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는데 내가 물체를 가만히 놓아요. 그럼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A점. A점을 통과하는 순간 A점을 통과합니다. 자, A점을 통과하는데 봤더니 요 높이가 얼마 남아있습니까? 봤어요. 6m 남아있어요. 6m 남아있습니다. 자, A점을 통과할 때 통과 시 이제 첫 번째 묻습니다.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A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또 세 번째 A점의 위치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A점에서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 A점에서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얼라요? 쌤,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풀으라고 막 나. 예, 이게 이제 실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쉬운 거 기본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갑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물체가 떨어집니다. 중력이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이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10m 높이에서 정지해 있어요. 10m 높이에서 정지해 있을 때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이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럼 정지해 있었으니까 속력이 없어서 운동 에너지가 0이야. 그럼 10m 높이에서 정지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점을 통과할 때 A점을 통과해요. A점을 통과한다는 건 무엇이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 A점을 통과하는 순간은 중력이 한 일입니다. 그럼 중력이 한 일이 바로 무슨 에너지입니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예요. 그럼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고 이 운동 에너지는 바로 얼마만큼 했다? 10m에서 6m 남아있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4m 감소한 높이에 무슨 에너지만큼 일했다? 위치 에너지. 4m 높이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A점을 통과할 때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라면 A점을 통과할 때 중력에 대한 일. 중력에 대한 일이 위치 에너지. 바로 뭐다? 남아있는 높이. 남은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남아있는 높이. 중력에 대한 남아있는 높이. 됐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6m 높이의 위치 에너지. 남아있는 높이. 남은 높이. 감소한 높이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남아있는 높이가 위치 에너지가 돼요. 그럼 A점을 통과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요. 역학적 에너지는 봐요. 감소한 높이의 위치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와 남아있는 높이의 위치 에너지의 합이야.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죠? 그럼 이제 적습니다. 그걸 풀어서 4m 감소한 무슨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6m 남은
남은 위치 에너지의 합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즉 10m 높이의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위치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됐어요? 한글로 풀어줬어요, 일부러. 자, 그럼 이제 가요.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바로 10m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이거 더해주는 거니까. 결국 더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98줄입니다. 자, 그러면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거라는 감소한 높이의 위치 에너지. 감소한 높이만큼 속력이 증가했어.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3. 그럼 48에 32, 49, 36이니까 39.2주. 그럼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높이 9.8 곱하기 1 곱하기 6. 그럼 68에 48, 69, 54. 그러면 58.8 맞나? 하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돼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오면 돼요. 왜요? 얘하고 얘가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 B는 이거 계산하면 바보예요. 이제 오늘 설명만 들으면 이거는 아주 쉬운 거고 점수 주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B는 하고 물으면 위치 에너지는 반드시 남은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롤러코스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B는 남은 높이 대 감소한 높이야. 그럼 남은 높이 얼마 대 6m 대 감소한 높이 얼마다? 4m. 그래서 답은 몇 대면 3대 2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되겠어요? 자, 그럼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A점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전체적인 거 나와 있고 통과하는 순간이야. 그럼 이제 요거를 응용했는 게 누구입니까? 롤러코스터야. 자,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장 높은 여기가 20m. 20m 상공의 롤러코스터가 있는 걸 A라고 줄게요. A에 있습니다. 자, 얘가 요 정도 내려와요. 요 정도 한 10m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 게 B야. B입니다. 그 다음 요거 얼마입니까? 한 4m. 4m 지점이 지나가는 얘가 C야. C. 그 다음 여기에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요. 매달려서 지나가는 얘가 D예요. D. 그럼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자, 요게 얼마입니까? 하고 봤어요. 요게 4m에서 얘가 7m. 그 다음 이제 얘가 여기서 씩 해서 E까지 올라왔어. 자, 여기 E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18m.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이거 물어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전환 구간은 어디이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봐.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은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럼 뭐야? A, B, C로 뭐 할 때? 내려올 때. A, B, C로 내려올 때. 그 다음에 뭐야? D, C. D에서 C로 내려올 때. D, C. A, B, C로 내려오고 D, C로 내려올 때 뭐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구간은요. 하고 뭐 하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C, D. 그 다음에 C, E. 그래서 C, D로 올라가는 구간, C, E로 올라가는 구간. 얘는 어려운 거 없죠? 그쵸? 그럼 에너지 전환 끝났어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대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B가 몇 대 몇입니까? B가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E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B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위치가 최대인 지점은 A일 거예요. 위치가 최대인 지점은 A고 속력이 최대인 지점은 C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 풀게요. 자, 운동 에너지 물었어. 아, 운동 에너지의 비를 물으면 바로 뭐 하라고요? 감소하고. 감소한 높이. 감소한 높이. 바로 처음 높이에서 남아있는 높이를 빼주면 돼. 그러면 B는 얼마 감소했습니까? 10m 감소했습니다. 10m. 자, 그 다음에 C는 얼마 감소했습니까? 16m 감소했죠. 4 빼주니까. 16 감소했어요? 그럼 약분하시면 몇 대 몇입니까? 2, 5, 10, 2, 8에 16. 따라서 답은 5 대 8이 답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D점과 E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물어요. 위치 에너지를 물으면 바로 뭐다? 남은 높이. 남은 높이가 뭐다? 위치 에너지다. 이거 기억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문제 만들었어요. 그럼 D점은 남아있는 높이가 얼마예요? 7m 아니에요? 남아있는 높이가 얼마다? 11m예요. 11m. 4 더하기 7. 그러면 E점에 남아있는 높이는 얼마예요? 18m예요. 그럼 얘는 11대 18이 뭐가 됩니까? 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더해서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서 서로 전환되는 거, 계산해주는 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에서 바로 풀어보는 게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교재 몇 쪽을 펴주시는가 하면 62쪽 좀 펴주세요. 자, 62쪽에 4번 문제, 그 다음에 7번, 8번 문제, 4번, 7번, 8번, 12번. 자, 중요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한번 풀어봐요. 4, 7, 8, 12.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만 잘 이해하면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요것만 잘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0.5m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 남은 높이죠. 맞지? 그럼 남아있는 높이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다 10초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남아있는 높이, 그게 위치 에너지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감소한 높이. 그럼 얼마 감소했어? 응? 얼마 감소했어? 얼마 감소했냐고. 여기를 지나는 거 지금 못 보이니까. 그럼 여기다 운동 에너지 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남아있는
높이의 를 전체에서 빼주면 감소한 높이. 그럼 감소한 높이 얼마 감소했다? 저거 높이.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전체 높이에 주면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전체 높이잖아. 그치? 그럼 역학적 에너지 9.8 곱하기 2 곱하기 2.5. 자, 그럼 이제 산수에서 다 풀어줍니다. 얘하고 얘도 달라요. A점을 지나는 공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저거 감소한 높이. 운동 에너지는 항상 감소한 높이라고. 저기 적어줬잖아. 감소한 높이. 아니, 감소한 높이라고 적으라고. 운동 에너지는. 그럼 위치 에너지는 남은 높이라고 적어. 남은 높이. 이거에 몇 대 몇인가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감소한 높이 얼마 감소했어? 8. 그럼 남아있는 높이 얼마 남아있어? 2. 그럼 여기다 적어. 8m 대 2m. 그럼 몇 대 몇이야? 응? 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닿는 순간의 속력은 그럼 적어요. 10m 높이의 위치 에너지는 아니 한글로 먼저 적어요. 10m 높이의 위치 에너지는 높이의 위치 에너지는 그죠? 중요한 거는 는 바로 뭐합니까? 지면에 도달했을 때 무슨 에너지라고 했다? 지면에 닿는 운동 에너지라고 적어요. 지면에 닿는 운동 에너지. 그래서 식 세워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지. 완벽하게 다 맞췄습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항상 떨어지는 물체에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위치 에너지입니다. A점에서.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처음 높이에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줬는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여기 4번 문제를 딱 보시면 질량이 이렇게 주어졌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질량이 2kg의 물체가 얼마의 높이에 있습니까? 2.5m 높이에 있대요. 2.5m 높이. 2.5m 높이에 있는데 이 물체가 떨어져. 이 물체가 떨어져서 얼마의 지점을 지납니까? 하고 물어요. 0.5m 남겨놨어요. 0.5m 남겨놓고 요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요점이 바로 이 문제에서 주어진 무엇입니까? A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 점을 지날 때 여기에서 0.5m 지점을 지날 때 무슨 에너지를 묻습니까? 위치 에너지. 지날 때 그리고 0.5m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물어. 그리고 0.5m를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 역학적 에너지. 그럼 이거야. 이거 그대로 0.5m의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6m 높이의 위치는 즉 남아있는 높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높이야.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0.5 남아있는 높이. 그러면 9.8줄이에요. 뭐 이거 곱하면 1밖에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높이가 무슨 에너지입니까?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2.5에서 0.5 남아있으니까 감소한 높이는 2.0m 감소했어요. 그럼 2. 그래서 48에 32, 49, 36에서 39.2. 자, 그 다음 0.5m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높이와 남아있는 높이의 합이야.
그러면 0.5m 남아있는 거하고 2m 감소한 높이의 합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 높이하고 똑같은 거야. 2.8 곱하기 질량 곱하기 2.5m야. 그대로. 그럼 요거 곱하면 5니까 얼마 나와요? 49주. 그럼 요거 두 개 더해봐. 두 개 더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역학적 에너지. 똑같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하고 8번 볼게요. 10m 높이의 질량이 2kg 물체가 있어요. 항상 공기 저항 무시해요. 왜요? 조건이 이거예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존재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에 다음 시간에 배워. 그럼 이제 학교 시험 볼 때는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조건이 가로 안에 주어집니다. 자, 그럼 7번에서 8번 문제 보시면 얼마의 높이에 있습니까? 그럼 10m 높이에 있어. 10m 높이. 10m 상공에 있던 물체를 내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물체가 떨어지는데 얼마 남아있다? 2m 남아있다. 2m. 이렇게 떨어졌을 때 2m 남아있는 A 지점. 그럼 질량이 얼마? 2kg입니다. 자, 묻습니다. 2m 지점에서 A점이 지니는 공의 운동 에너지. 여기 A점. A점에서 무슨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A점에서의 무슨 에너지의 비를 묻는다? 위치 에너지의 비를 묻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는 무슨 높이? 감소한 높이. 운동 에너지는 무슨 높이? 감소한 높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남은 높이. 남은 높이라고요. 아하,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의 비는 감소한 높이 대 남은 높이야. 그럼 감소한 높이가 얼마? 8m. 남은 높이가 얼마? 2m. 그래서 답은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의 비는 약분하면 답이니까 답은 몇 대 몇이다? 4대 1이 답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 4대 1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의 답. 8번의 답 가요. 8번 보시면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얘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얼마입니까? 바로 이거야.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위치 에너지는 100%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러면 8번은 10m 높이에서 가지는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무슨 에너지로 100% 바뀐다? 운동 에너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적어요. 그럼 지금 위치 에너지 구하러 갑니다.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10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그럼 약분돼서 사라져요. 속력의 제곱은요 196이에요. 따라서 속력 부위는 14m/s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됐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12번 보시면 질량이 1kg인 야구공을 연집 위로 9.8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을 때 최고 높이. 자,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1kg 나가는 물체를 내가 9.8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 자, 그럼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무슨 높이에 도달하면? 최고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력이 뭐가 되겠어요? 0이 될 거야. 0. 그럼 이 최고 높이를 뭐 하래? 아하. 그럼 내가 아래에서 던져 올리는 이 물체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최고 높이에서 가시는 무슨 에너지로 100% 전환된다? 위치 에너지로 100% 전환되겠구나. 그럼 답. 운동 에너지가 무엇으로 전환됩니까?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100%. 그럼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9.8의 제곱은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따라서 높이는요. 그대로 가져가 2 곱하기 9.8분의 뭐예요? 9.8의 제곱이에요. 그럼 그대로 약분해요. 하나 사라졌어요. 그리고 약분해요. 2, 4, 8, 2, 9, 18. 따라서 H는 얼마예요? 4.9m가 답입니다. 10. 식 세우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풀어봐요. 13번. 자, 내가 속력 V로 던져 올렸어. 근데 최고 높이가 얼마래? 19.6m예요. 그럼 내가 얼마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야 돼? 12번을 그대로 물었는데 속력을 물었어, 이번에. 12번을 그대로 물었는데 속력을 물었는 게 13번입니다. 그럼 13번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7번 봐요. 3kg 나가는 물체를 내가 최고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 속력으로 던져 올렸는데 최고 높이가 19.6m까지 올라가서 속력이 0이 돼. 그럼 내가 던져 올리는 무슨 에너지가? 내가 던져 올리는 운동 에너지가 19.6m 최고 높이의 무슨 에너지하고 같다? 위치 에너지하고 항상 같아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식 세우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을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항상식을 풀어놔요. 과학은요. 19.6m예요. 자, 그럼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약분해요. 약분해요. 그 다음 요거 넘어가요. 그럼 9.8에다가 2 곱하면 19.6이에요. 그럼 V의 제곱. 요거 9.8 곱하기 2 하세요. 19.6 곱하기 뭐예요? 19.6. 따라서 속력 V는 19.6m/s입니다. 절대 곱하지 마요. 과학은 식 써놓고 뭐하라? 펼쳐놓고 약분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서 이겁니다. 그래프가 나와요. 연직 하방, 즉 자유낙하, 연직 상방, 위로 던져 올리는 거. 얘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세요.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높은 곳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높이가 점점점 감소하겠죠. 그럼 높이가 점점점 감소하니까 무슨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높이 또는 이동 거리가 점점점 낮아져요. 이동 거리가 점점 낮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는 아래로 떨어질수록, 즉 높이가 점점점 감소할수록 운동 에너지는 점점점 증가해요. 높이는 점점점 감소하고 속력은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요. 역학적 에너지 E 높이 이동 거리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만큼 증가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 합니까? 일정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하다? 일정해요. 높이가 감소할수록 속력이 증가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그럼 위로 던져 올려요. 위로 던져 올리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높아질수록 증가해요. 위로 던져 올리면. 그럼 위로 던져 올리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감소하다 최고 높이에서 속력이 0이 돼요. 맞죠? 최고 높이에서 속력이 0이 됩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뭐예요? 일정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합니까? 일정합니다. 무엇이 없을 때?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 그럼 이해됐죠? 자, 그럼 요렇게 연직 하방, 연직 상방일 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이제 두 개가 나와요. 무슨 운동? 진자 운동. 그 내용. 그 다음 포물선.
운동, 진전은 이거야. 그대처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요.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갔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와요. 자, 그럼 얘가 A, 그 다음 여기가 O,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 O, B, B, O, A 이렇게 똑딱 똑딱 왕복 운동하는 게 진저 운동이야. 그럼 진저 운동의 양끝점 A하고 B에서는 첫 번째 위치 에너지는 최대야. 최대. 두 번째 양끝점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여 즉 높이가 가장 높아요. 그럼 양끝점에서 무엇은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왜? 속력이 0이어야 무엇이 일어난다? 방향 전환. 멈추었다가 내려. 그래서 양끝점에서는 속력이 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속력이 최대예요. 여기에서는 속력이 최대입니다. 최대. 자, 그럼 이제 포물선 운동으로 가요. 축구, 야구, 배구 모든 스포츠는 포물선 운동이야. 공이.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이 올라갈 때 속력이 감소하고 높이는 증가하고 내려올 때 높이는 감소하고 속력은 증가하는 때 A, O, 입니다. 자, 그럼 이때 양끝점 AB는 어떻습니까? 자, AB는요, 첫 번째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0이에요. 0. 높이가 0입니다. 높이가 0이에요. 그리고 양끝점에서 무엇은 최대입니까? 운동 에너지가 뭐가 돼요? 최대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돼요. 최대. 양끝점에서. 자, 그럼 이제 요거 물어요. 최고 높이. 요것만 볼게요. 요거. 가장 높을 때, 포물선 운동에서 가장 높은 최고 높이. 최고 높이일 때 어떻습니까? 즉, 5점인 최고 높이. 5점인 최고 높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속력은 절대로 0이 아니다. 얘는 최고 높이에서 속력이 0이에요. 얘는 속력이 0이 아니에요. 속력이 0이면 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의 최고 높이에서는 속력이 절대로 0이 아닙니다. 요거하고 달라져요. 그러면 최고 높이 5점 최고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최고 높이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누구의 합이다? 속력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높이 5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무엇입니까? 합입니다. 합.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얘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고 운동 에너지를 더해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에너지 전환에서 여러분하고 해야 되는 거 다 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러면 59쪽 한번 보세요. 59쪽 보시면 금방 답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1번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O.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O.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아니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로 던져 올리든 아래로 떨어지든 항상 일정합니다. X.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A에서 B로 으악 하고 내려와요. 위치 에너지 감소한다 했고 동그라미 쳐주고 A에서 B는 위치가 운동으로 전환돼요. 위치 운동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B에서 C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B에서 C는 운동이 위치로 전환된다. 운동 위치. 자, A점에서의 공의 위치 에너지는요. 9.8 곱하기 2 곱하기 2.5. 그래서 2 곱하기 2.5가 5니까 5 곱하기 9.8은 49. 그 다음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도 49. 그 다음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위치 에너지는 빵줄이에요. G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높이는 0이니까 빵줄. 그 다음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49줄. 그 다음 연직 위로 올라가는 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포물선이 아니고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내려와요.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A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0이어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위치로 고쳐주시고 X. A에서 B로 위치가 증가한다. O. 올라가니까 C에서 D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요. 일정. 증가 아니에요. 일정으로 고쳐주시고 X. 이 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C점과 E점의 위치차와 같다. 맞죠? 위치차.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니까 O. 그럼 질량이 4kg 물체를 14m/s로 던져 올렸을 때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요? 하고 물었네요. 그럼 마지막에 적어주세요. 내가 던져 올린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뭐하고 똑같다? 최고 높이의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바로 이게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는 역학적 에너지. 이게 바로 뭐이기 때문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그 값이 일정하니까. 그럼 이제 해주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라고요? 4 곱하기 14의 제곱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요. 과학은 무조건 약분하세요. 약분. 지워요. 4 지워요. 그 다음 여기 9.8 넘어가요. 2 곱하면 19.6이에요. 19.6 나오고 196 나오네요. 그러면 H는 19.6분의 196이니까 몇 미터다? 11m. 항상 숫자가 떨어져야 돼요. 알겠죠? 안 떨어지면 문제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요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숙제 꼭 해오세요. 풀어보시면 물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천천히 풀어봐요. 그리고 오늘은 3단원 시험 볼 거니까 오픈북에서 시험 보세요.